뉴욕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숭늉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암물질 타령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식품 허가를 내가지고 발암물질을 해결하고 미국에 보내준대. 그러니까 그냥 차려는 게 옛날에 저 임금니들도 숭늉 물만 마시고 건더기 버렸어요. 자꾸 사람들이 건더기까지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 옛날 임금님들도 다 버린 이유가 태우면 블랙카본이 거기에 불순물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 스케치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히 화타시 숭늉을 건더기까지 드셔도 되는 건지, 또한 또 숭늉 물만 먹을 때와 건더기까지 먹을 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건강 스케치 깐부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5천 동안 먹던 숭늉이 벼랑간 각광을 받아서 이제는 UN 본부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려는 게 옛날에 저 임금니들도 숭늉 물만 마시고 건더기를 버렸어요. 자꾸 사람들이 건더기까지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 옛날 임금님들도 다 버린 이유가 태우면 블랙카본이 거기에 불순물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버렸을 과학적인 지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알아서 똑똑한 현대인들은 영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왜 당뇨도 이 저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데 내가 저 진창미 하얀 쌀만 80% 이상 태워가지고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곡물에 좋은 점도 많지만 좋다는 건 그만한 크기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는데 나는 제일 중병에 걸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얀 쌀이 묵은 쌀, 묵어서 숙성이 된 쌀을 태워서 한 진참미 숭늉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뇨가 대사질환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요새는 암도 그 대사질환에 속해 있으니까 이 대사 기능만 잘 되면은 이 당뇨인 사람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 기능이 간단하고요. 이 아궁이에 풀을 떼는데 까만 연기가 안 나고 완전 저 연소가 되면 되는데 보통 구들 밑에 고락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좋은 장작대고 뭐 떼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일단 장작불을 떼기 전에 저 아궁이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지 굴뚝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장작을 떼는 그런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 선생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스팅 하다 보면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 숭늉도 그런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부터 사람 고칠 때 전부 그때가 가마솥에 누룽지 좀 볶아서 숭늉 진하게 먹으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 되더라고. 책을 무지하게 팔리는데도. 근데 이번에 유튜브 동영상이 500만 조회수가 넘으니까 뉴욕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숭늉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암물질 타령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식품 허가를 내가지고 발암물질을 해결하고 미국에 보내주는데 그거를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 적정선에서 로스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딴 사람들 그런 정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또 많은 질문 중에 요즘은 진창밀도 구하기 힘들고 비싸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해드시는 경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창밀 말고 일반 쌀 혹은 현미, 조, 보리 등 잡곡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창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쌀이 숙성된 거잖아요. 숙성이 됐다는 거는 이게 나쁘게 숙성이 되면 썩는 거고 좋게 숙성이 되면은 완전히 거기 있는 효소들이 상당히 세요. 내가 이상한 걸 봤어요. 조금 간장이 상한 간장이 있는데 상한 간장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나쁜 박테리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묵은 간장을 한 덩어리 떨어뜨렸더니 그 안에 있는 20년을 견딘 박테리아는 엄청 셀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니까 나머지 간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역시 강자는 틀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이 좀 숙성이 돼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좋은 곡식이 많은데 좋은 곡식은 좋은 곡식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환자라는 건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창미를 선택을 한 거예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네, 선생님 백센터 이야기. 예, 요새 자연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더라고. 어차피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산속 생활이 그리운 거라. 안 해본 생활이 그리워. 나도 도시에서 와서 쭉 자라다가 전기 전화 없는 아주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갔더니 이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거기다가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따뜻해진 구들장에서 잠을 자니까 그것처럼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새벽이 되면 거기 폭포가 있는데 폭포 밑에 가서 샤워 겸 목욕 겸 같이 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보니까 세상에 지금 생각만 해도 입에 이제 군침이 방방 돌고, 소위 뭐 엔돌핀이니까 그딴 게 이제 팍팍 쏟아져. 근데 인간은 이상해. 몇 달만 지나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내가 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쯤 걸어서 800m 지점에다가 백세터라는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먹지도 않던 진돗개가 있었는데 15kg짜리. 이게 거기 올라가니까 방방 뜨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호랑이가 없고 곰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가 산의 왕자가 돼버렸어요. 거기 가니까 이게 벙벙 날르고 그냥 처음엔 다람쥐들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많이 물어오는지. 근데 딱 일주일 되니까 다람쥐를 못 잡더라고. 다람쥐가 딱 일주일 만에 지들끼리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개가 쫓아오면 돌 구멍 사이로 골로 도망가니까 이게 못 잡아. 야, 그래서 동물이고 다람쥐고 적응하는데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빌빌거리던 게 거기서 한 보름 지나서 그냥 뭐만 먹으려고 그냥 허겁지겁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나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보통 개과 동물들이 자기 체중의 20%를 먹는데요, 한 번에. 그러니까 15kg 나가는 개면은 20%면 3kg면은 5근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격점에서 삼겹살을 5근을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딱 가져가서 시험을 해봤어. 한 달 만에. 그 돼지고기를 내 손바닥에 탁 놓으면 이놈이 턱 가져가. 또 놓으면 턱 물어가. 5근을 먹는데 20분이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동물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늑대는 50%까지 먹는데 내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고, 하여튼 그 개가 삼겹살 생거 5근을 손바닥에 올려놓아서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 안 걸려. 또 비슷한 예로 이제 나한테 왔던 지휘자가 있어서, 이게 지휘자가 이게 서서 이게 설쳐되려니까 몇 시간 있고 허리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신바람이 나면 막 흔들다가 기운이 떨어지면 허리 때문에 썰썰매요. 이게 지휘자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한테 한약방에 왔다가 맨날 왔다 갔다 힘들다가 이제 이게 1시간 반쯤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백두령으로 오는데, 처음에 이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지휘자라는 게 그냥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뇌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악보 다 봐야 되고, 이게 뇌를 쓰니까 신경을 쓰니까 허리가 아파진 거라. 그러니까 뇌가 복잡해지면 허리가 아프고 위로 가요. 두 번째가 이 위장도 아주 애매한 거야. 야구장에서 빵 잘 먹는 애들한테 방송이 나왔대. 여러분 먹고 있는 우유가 상했을지 모르니까 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냥 다 토하더래. 조금 이따 방송 나왔대. 아이고 이거 방송이 잘못 나갔다니까 다 멀쩡하더래. 그만큼 위라는 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건강은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한테 와서 뭐 조금 고치고 백돌이 오고 올라가니까 소화불량으로 먹지 못하는 놈이 산속에 올라가면 잘 고기 못 먹던 사람들도요, 열흘만 되면 소증이라는 게 생겨요. 이상하게 뭐 무슨 비건 빼놓고는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한 열흘 되면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몸이 몸살을 앓아요. 그럴 때는 계란, 삶은 계란 10개를 갖다라도 한 전자리에서 먹어. 고기가 아니더라도. 야, 너 선생님 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저 개만 주지 마시고. 달걀을 좀 잔뜩 사다가 삶아 먹으랬더니 열 몇 개를 먹는 거 있잖아요. 소화불량이 어딨어, 그냥. 그러다 다 나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허리도 다 낫는 거야. 소화가 잘 되면 허리도 같이 따라서 낫는 거예요. 순환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회지 나가서 30여 년 전에 그저 지휘자리가 마땅치 않거든. 또 신경도 쓰고 뭐 받는 건 조금이고 또 신경을 쓰니까 또 와가지고 저 몇 달을 또 허리 고치고 하고 몇 번 반복하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 이게 역경지수가 생긴 거야. 이러면 되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이나 개나 똑같더라고. 그렇게 소화불량으로 못 먹어 사던 사람도 며칠 지나니까 계란 10개를 먹고도 소위 그걸 우리가 소증이라고 불러.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을. 인간이 개나 사람이나 변하는데 잠깐이야. 다람쥐도 잠깐 일주일 만에 변하더라고. 개한테 안 잡혀. 구멍 속으로 도망다니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꾸만 산속으로 자연 속으로 싹 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거기 들어가면 또 몇 달만 지나면 또 지루해져.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속에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이게 이상하게 사람 귀라는 게 이상하다. 저 밑에 물소리, 바람소리가 무지무지하게 크게 들려. 귀라는 게 이상해요. 안 들리던 소리가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허다못해 당진에서는 뭐 저 산동반도 그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이게 산속에 있으면 멀리 있는 소리가 듣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지루해져.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일단 지루하면 그게 지옥이 돼. 사람이 제일 큰 감옥이 뭐냐 하면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게 제일 지루한 게 아니라 독방이에요. 외정시대부터 제일 큰 중재수한테는 독방에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주면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딱 3년만 조용히 있으면 다 미친다고. 정신병자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용하다, 공기 좋다, 물이 좋다 이런 거 다 내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저 산속 그거는 절박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만 가능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도 다 들어가서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 그냥 몇 달만 지나면 그냥 그거 자체로 산속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산속에서 수도하는 사람들한테 문제점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난 백두대가 10번 종주를 해거든.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산에 가면 몸이 안 나. 백두대간에 얼마나 이쁜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우 난 백두대간에 가서 이쁜 꽃도 봤네, 나무도 봤네, 백두대간 10시간을 종주해서 막 있다고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되면 안 낫는 거라. 봤더니 성공이나 건강이나 내가 악을 쓰고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악을 쓰고 쫓아가면 다 성공했게? 그냥 성공이 찾아와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야. 목표를 세우고 10시간 가고 백두가 가고 에베레스트 가고 한다고 건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즐겁게 지내다가 보면 건강이 찾아와야 돼. 불치병 환자들도 그렇게 일상생활을 찾는 거지. 그냥 내가 건강해야지 악을 쓰고 해서. 그러니까 성공이나 건강은 절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특별하게 만들지 말고